어제 있었던 명태균 김영선 선고 공판, 이 정치자금법 위반 이 사안에 있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당사자라고 또 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 또 정구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좀 무거운 분위기에서 인터뷰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 무죄 선고된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혜경 씨, 이 선고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암담하더라고요. 암담했다. 네. 뭐라지 말로 표현도 안 되고. 네. 일단 뭐 구속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었고, 앞에 그 김건희 선고 보면서 이제 무죄 나오는 걸 봤을 때, 네. 설마 설마. 했는데 설마가 이제 현실로 딱 받아들여지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암담한 상황, 그 말로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법조인 정구승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뭐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일말의 신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은 증거가 현출된 상황이어서 설마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여기서 사법부가 뭐 소위 요즘 말하면 리걸 AI만도 못한, 수습 변호사만도 못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체증을 하고 그 증거 선택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설명 자료를 냈다는 걸 보고 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검찰이나 법원에서 좀 더 이상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좀 더 그 언론이나 그 재판정의 현출을 좀 더 해서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검찰은 이 징역 5년을 뭐 이 명 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서 구형을 했는데 무죄 선고가 돼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판결 내용을 좀 따져보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세비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급여 또는 뭐 채무 변제금으로 받고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 수수하거나 정치활동을 위해 수수됐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 근거로 세비 절반의 지급 시기와 네.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시점이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점 일치. 그렇다면 마치 이 그 설명 자료의 내용만 보면 김영선 국회의원이 쭉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명태균이 활동하면 그때부터 돈을 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진실은 어떤가요? 선거 때부터 이미 명태균 씨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이창구 그 선거 운동을 할 때도 명태균 씨가 계속 동행을 했었습니다. 김영선 씨. 그리고 세비 지급 시점이 김영선 첫 월급 때부터였나요? 아니면 중간 월급 때부터였나요? 그 6월 1일 날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급여는 이제 6월부터 급여가 지급이 됐고, 이후에 그 총괄본부장이라는 그 직함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8월부터 지급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급이 사실상 임명장을 내줄 수 있는 때부터 최대한 빠르게 내줬고, 그쵸. 그때부터 바로바로 거의 지급이 되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임명장을 받기 전에도 명태균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속 하고 있었다라고 있었습니다. 네. 보면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렇게 활동해왔던 이런 모습들은 객관적으로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시점을 이렇게 이제 판단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범죄의 지평을 여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능하다 그러면 예. 제가 섭외하고 싶은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제 세비를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세비는 월급이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어떻게 쓰는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면 자산이 많은 국회의원은 세비를 받은 다음에 그걸 누구한테 줘갖고 직원으로 써도 됩니다. 몰래. 원래 그 국회의원은 정해진 바에 따라서 직원을 쓰고 거기에 대해 공개하고 그 세비를 받으라는 뜻으로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유력 뭐 지역 유지의 자녀를 채용을 한 다음에 내 세비로 돈을 주면 문제가 없는 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어제의 판결은 사실상 이 정치계에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수와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합법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네, 세비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 예, 세비로 이제 마음껏 지역 유지들한테 돈 뿌리십시오.
라고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명장만 주면 돼요. 임명장을 주면 된다. 네. 그 국회의원의 직원이라 하면 이제 인턴도 포함이 되는데 다들 신고가 돼야 됩니다. 신고가 돼야 되고 정치 자금 계좌에서 네. 이제 일하는 그 이제 뭐 근로자라 치면은 그 사람한테 만약 그 사람이 통장이라는 게 없다 하면은 네. 가족을 통해서라도 그 계좌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음. 왜 굳이 그 급여라는 단어의 금액을 세비 반띵을 저를 통해서 입금이 되고 또 현금을 찾아서 주게끔 만들었는지 저는 이 부분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판사가 정당한 그 근로의 대가야, 그래서 급여야라고 네. 했을 네. 때 했으면 그 금액이 흐름 이 부분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따로 이 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네. 조치에 대해서 또 한 번 문제점을 삼자면 그 선거기간에 임명장 엄청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엄청난 재력가고 네. 막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그러면 임명장을 뭐 지역구에 다 뿌린 다음에 아하. 그분들한테 100만 원씩 입금하면 됩니다. 임명했습니다. 네, 내 돈이니까. 네. 내 돈 내가 주는다는데 내가 월급 준다는데 이게 뭔 문제야. 그리고 그거 현금으로 주면 됩니다. 지금 네. 이 논리대로라면 우리 직원한테 내가 쏘고 우리 직원이 그걸 뽑아갖고 현금으로 뿌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제 이 판사님의 판결대로라면 국회의원 여러분이나 이제 정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자금 많이 준비하십시오. 이거 뽑아갖고 현금 임명장 주면서 현금 뿌리면 네. 이건 무죄라는 새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죄 소식을 듣고 모든 국민들이 다 그냥 뭐 뒤통수 한 대 맞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다 받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세비 반띵 공천대가 의혹 이거 무죄가 선고가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강혜경 씨도 그동안 증언을 많이 했었고 여러 취재를 통해서 나왔던 그 내용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이제 무죄 이후에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설마 했는데 진짜 이런 판단이 나오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재판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신박한 논리를 만들어냈느냐,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새로운 지평을 여는 그런 판단했느냐,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이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명 씨와 이 김영선 전 의원의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이런 뭐 검찰의 노력이나 뭐 자료나 이런 게 좀 부족했다는 생각도 들고. 첫 어떻게 단추부터 좀 꼬였던 부분이 있었던 게 보세요? 예. 윤석열과 김건희를 빼놓고 김영선 공천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하. 근데 저희가 매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다른 곳에서 할 거다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윤석열 김건희 없는 명태균 김영선 재판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꼽는 찐빵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았던 거고, 그 와중에 공익제보자 입 막겠다고 별건 수사하고 있고 위법 수사하고 있었으니 예. 당연히 그게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 수사권을 갖고 이제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해야 되는 검찰의 그 이후에는 비판하기가 힘들었던 점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별건 수사에 이런 거는 비판을 했어도 개별 사건 명태균과 김영선에 대해서는 공소 유지를 제대로 하겠거니라고 네.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본 바로는 계좌도 그냥 법원에서 사실상 읽을 수 없게 그냥 뭉터기로 내거나 아니면 뭐 통화 내역들도 그냥 뭉터기로 낸 것 같아요. 그거 언제 저 같은 사람이나 다 듣고 있지. 그거 언제 다 그렇죠. 듣습니까? 제가 혹시 준비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마이에도 제가 몇 개를 네. 제공을 했는데 이번 판결에서 마치 명태균 씨가 실질 직원이 아니다, 아니면 차용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러한 설명 자료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반박할 만한 통화 녹음은 충분히 많고 거기에는 이미 언론에도 헌출이 됐고 법원에도 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제대로 판단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녹취 입증할 수 있는 그 녹취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잠깐 뭐 듣고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준비가 됐습니까? 네, 듣고 오겠습니다. 그 왜 그러냐 사람이. 내가 그 지를 해꾸지하거나 지를 도와주거나 도와주시죠. 경찰청장부터 해가 여기 검찰부터 해가 김영세 잡히가 그거 다 충성면세 다 시킨 거 아나? 내가 데리고 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다 3번씩 외쳤어. 누가 해줬노? 내가. 선관위 아무리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려. 내가 해줬어. 한 달도 안 됐어. 어떻게든지 간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 하면 되나? 그리고 네. 보너스고 세비고 저출산 있지? 네.
저출산 그거는 지 혼자 다 처먹었더만 어떡하지? 그거 반 달라 했어. 지가 주겠다 하대. 내 말 알겠지? 알겠습니다. 네, 명태균 지금까지 씨 목소리. 지금까지 들었던 목소리는 우리 판사님께서 이제 그 명태균 씨는 정치 활동이 하는 사람의 지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명태균 씨의 활동 내용을 스스로 이제 자백하는 내용입니다. 네. 네. 명태균 씨가 이제 앞으로 국회의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정치 예.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경찰 만나고 검찰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설득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대신해서 이제 정치 활동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밖에 있어서 마음껏 돈 받으셔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이 녹취 이것도 참 충격적인데 저희가 사실 최초로 이제 공개하는 그 녹취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김영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걸 명태균 씨가 자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직접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선관위에 아무리 넘어와도 경찰에서 다 없애버려. 내가 해줬어.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김영선이 잡혀간다. 경찰청부터 해가 여기 검찰부터 해가 김영선이 잡혀가. 그거 다 충성면세 지킨 거 아니냐? 내가 데려가서 김영선한테 충성합니다, 충성합니다. 3번씩 외쳤다. 누가 해줬냐? 내가 해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치 활동하지 않는 분이죠, 근데. 재판부는 정치활동 안 네, 정치 활동하는 분 아닌데 판단해버렸다. 그냥 직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자, 이 녹취 함께 들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은 김영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써주고 힘을 써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통화뿐만 아니라 예. 사무실에서도 명태균 씨가 저한테 선관위 가더라도 이 검찰 가더라도 아무 일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저한테. 네.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아하.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아무 걱정하지 네, 마라. 네. 이렇게 근데 다 돼 있다. 어떻게 보면 명태균 씨 말이 맞았어요. 네. 네. 자기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보를 본인은 심지어 김태일 소장이나 강혜경 씨는 여기에 대해 자백을 했어요. 예. 그게 공익제보자의 이 역할이기 때문에 자기의 범죄에 대해 다투지 않고 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인정한다라고 하고 자백을 하면서 네. 한 거고 명태균은 내가 경찰 뭐 선관위 검찰 다 충성명세 받아놔서 문제 없어라고 이렇게 길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근데 한 명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김영선에 관련된 그 녹취, 이거 이제 저희가 지금 들려드리면 이제 최초 공개가 되겠는데 이것도 잠깐 한번 듣고 얘기를 더 이어가 보죠. 준비가 됐습니까?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백이동이는 그런데 하여튼 이미영이나 백이동을 만나서 혜경 씨가 해갖고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그 좀 가서 얘기를 좀 해달래. 어떤 얘기? 그러니까 응. 당신들은 빌려줬다. 그리고 빌려받았다. 그 얘기만 하는 게 해야 된다. 아까 백이동 회장님하고 통화할 때 그 얘기만 해라 했더니 일단 알겠다 해서 그 얘기만 할게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단도리를 가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거야. 그 김태열이랑. 왜냐면 어차피 김태열이가 차용증 적었으니까. 네. 거기 이제 이미영이도 만나는데,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게 녹음할지 모르니까 가서 네. 그러니까 단도리를 단단히 하고, 그다음에 명태균이 얘기는 못하게 하라는 거야. 명태균이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막 번지는데, 이게 일이 번지면 명태균이가 막 이게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게 전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 면본부장은 막 자랑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막 모든 게 그냥 똘똘. 네, 명태균, 네. 지난번 우인성 판사가 네.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신기원, 범죄의 신기원을 열어줬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라로 차용증을 쓰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신기원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라로 적었다는 거에 대한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면 가서 단도리를 하래. 라고 김영선이 누가한테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어차피 차용증은 명의자인 김태일 명의로 했으니까 가서 녹음 안 되게 단도리를 좀 잘해. 명태균 목소리 명태균 내용이 나오면 안 돼. 그리고
그냥 차용으로 했다는 얘기만 나와야 돼. 예. 그러니까 차용이 가라였다는 거를 입증하는 녹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23년도 6월 1일입니다. 즉 문제가 터지니까 자 그때 우리 대비해뒀던 대로 차용인 걸로 해야 돼.라고 단도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사후의 범죄를 어떻게 보면은 무마하기 위해 공모하는 내용이거든요. 뒤에 음성에 김영선 씨가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내가 못 가니 저보고 이제 대신 가서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고 이건 다 제출이 다, 된 네, 거고. 검찰에 다 제출을 한 상태고. 아니 이걸 재판부에서도 그러면은 재판 과정에서 네, 재판부는 파악을 했을 텐데. 파악을 하고 하지만 예. 이건 채권 채무고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채무다. 그렇기 때문에 우인성 판사는 실제로 명태균이 실질 대표인 것까지 인정했지만 난 그것도 인정 못하겠다. 사실 더 심한 내용이 있어요. 막 김영선한테 쌍욕을 하면서 네. 막 그 명태균이 지시하는 내용도 있고 아, 돈을 그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명태균이 지시하는 내용 워낙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직원이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게 김영선이 좀 해줘라라고 했던 윤석열 이 육성 이 녹취도 사실 충격적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거에 이제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뭐 당선인 신분이다 뭐 이걸 떠나서 김영선과의 이 관계, 명태균과의 관계를 그걸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녹취들은 많이 나와 있었는데 국민들의 판단과 생각과 상식과는 다른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오다 보니까 재판부는 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토론과 다수결을 결쳐 공천이 결정되었다. 네, 여성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었고 대선 기여도 높았기 때문에 달리 볼 수 있다. 그거 윤석열이 해줘라라고 해서 해석된 거 아니다. 적법적인 절차를 통해 됐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권력자한테 요청을 해갖고 받아도 네. 공천관리위원회의 네, 열어서. 결정이라는 외피만 두르면 무죄이라는 이제 신기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개파 정치하셔도 되고 대통령에게 뭐 여론조사 갖다 네. 바쳐도 문제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제2의 제3의 명태균이 나와서 이렇게 똑같은 플롯으로 구조로 전개 과정을 거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네. 이거는 그렇죠.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번- 심이 확정이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로비스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사법부가 두 팔을 걷고 시장 개척에 나섰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야, 이거 지금 오늘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분석을 해보니 사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사실은 뭐 김건희 무죄 나왔을 때 좀 이상하긴 했지만 명태균, 김영선은 그래도 유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강혜경 씨도 네, 해왔던 것이고 네, 네, 맞습니다. 사법부를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법부의 이제 판단을 하나하나 판결문을 이제 보면서도 참 절망감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강혜경 씨 입장에서. 그 증거와 이런 증빙되는 뒷받침되는 자료들이 엄청 많은데 이 판사 또한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판단을 한 것 같아서 항소심이 간다 하더라도 네. 정말 이렇게 정의로운 판사가 판단을 내려질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아, 이런 작심할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 한 더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 돈을 제공했던 사람들에 관련해서 예. 그 돈에 대해 공천 관련성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방선거를 거의 10개월 앞둔 시점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공천 관련성이 없다. 여러분 10개월 이전에는 돈 줘도 됩니다. 예, 빌려주는 차용증만 쓰면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10개월 전이면 되고 예. 10개월 전은 각 정당에서 공천이나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 준비를 하던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때 차용을 해도 차용이랑 외피만 둘러도 실제로 사실 차용이어도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차용. 차용이랑 외피가 둘러진 건 저희가 녹취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돈을 줘도 된다. 10개월 이전이면 그때는 구체화되지 않았고 너가 정말 출마할 건지 확정도 안 됐으니까 마음껏 줘도 된다라는 이제 판사님의 판단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정치자금법 혐의 위반 혐의는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뭐 무죄가 나온 것도 지금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증거언니 교사 혐의 이건 또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를 했는데 글쎄요 이제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거 결국 이 사건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딱 그걸로 봅니다. 그 우인성 판사도 김건희 씨를 무죄를 줄 용기는 없었어요.
뭔가 하나 정도는 자, 요 정도는 내줬잖아. 네네. 약간 이런 느낌의 가장 싼 티켓을 끊어주는 느낌. 명태균. 예, 그런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지금 바보짓 한 거예요. 왜요? 괜히 다 무죄 나오는데 괜히 증거인멸 이런 거 해갖고 집유 돼갖고 범죄자 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그냥 딱딱 당당하게 자기가 예측했잖아요. 무죄 네. 나올 거라고. 그랬으면 다 제공을 했으면 이렇게 무죄 받고 저는 깔끔하게 무죄가 나왔을 텐데 아하. 괜히 조금 겁을 먹어서 인멸을 하려다가 그냥 오히려. 전과 딱지만 붙었다. 네. 이런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요? 괜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계엄을 터트린 바보도 있어요. 그렇네. 예, 1년 8개월 김건희 씨 나온 거는 예. 윤석열 자녀 임기보다 짧습니다. 밥만 살게 하고 가석방 시켰어도 됐었어요. 그렇네. 사면을 했어도 됐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도 명태균 게이트도 이렇게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하. 근데 괜히 계엄했어요. 그러고 그렇게까지 되짚어갈 수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트리거가 이 명태균 게이트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가. 참 이 블랙 코미디 같은 일인데요. 소피아서님이 왜 한국 사법부는 힘 있는 사람에게만 비현실적 수준의 입증 기준을 적용하는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라고 하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고 아까 짝퉁님도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강혜경님 현명한 국민들은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말씀도 주시면서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글쎄요 창원지검이 항소 여부 검토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항소는 할 것 같죠? 하겠죠? 해야죠.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네. 녹음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네. 차용이래요. 그리고 정치 관련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판단 내용 보면 10개월 전에는 공천 관련성이 없다. 이거를 가만둔다면은 검찰의 존재 이유, 공소청으로서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치 국가의 이 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그렇죠. 항소를 할 터인데 이 재판이 항소심에서 제대로 또 진행이 될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항소심이 진행이 되면 네. 검찰이 그냥 뭉터기로 증거를 내서 재판부가 이거를 인용하지 않게 하게 하려는 사실상 증거 속에 쌓아놓고 하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잘 예쁘게 해서 네. 좀 사실 그것도 웃깁니다. 사실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백 내용을 정리해 갖고 저희는 이렇게 유죄입니다. 왜냐 저희가 나서기가 되게 애매했던 게 저희는 공익제보자의 변호인이잖아요. 네. 피고인의 변호인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사실은 무죄를 받는 게 역할인데 저희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유죄입니다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네요. 예. 사실상.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그 부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자료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공익제보자의 역할은 거기까지죠. 근데 이거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걸 보고서 항소심부터는 저희가 변호인인데 가서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를 주장을 해갖고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참 이 부분.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강희경 씨도 계속 또 어떻게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심적으로 여러모로 이제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일단 앞에 그 판결문 내용 중에 그 명태균 씨는 밀양국 연구소의 직원이고 그 이제 돈의 일부를 김태열 소장과 강혜경이 일단 사적으로 사용했어라는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검찰에서 만들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제가 이제 증인 그 명태균하고 김영선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을 때 명태균 측에서 저한테 이 검찰이 만들었던 자료 이거 알고 있나 하고 딱 보여줬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 백이동 이명 씨한테서 받았던 2억 4천의 금액에 대해서 사용 출처를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자료인데 세부 내용을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그 계좌 내역은 제 개인 계좌입니다. 제가 제 계좌라 이렇게 저렇게 쓰여졌다라고 검찰이 그 구분을 했다 하더라도 저한테 마지막 확인을 받았어야 됩니다. 이 구분 그 지출됐던 금액들이 맞는지. 예. 그리고 명태균 씨가 제 카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 시기에는. 그러면은 명태균 씨 사용분도 있고 그리고 명태균 씨 임대료라든지 이런 저런 이제 회사 이름들이 보이길래 이건 명태균 씨 몫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반영 자체가 아예 안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명 백이동 씨한테 돈이 들어왔던 금액 합계하고 검찰이 만들어놨던 그 합계 금액하고도 다르고 최종적으로 이게 뭐 명태균한테 갔다, 뭐 강혜경한테 갔다, 김태열한테 갔다라는 그 구분을 정확하게 짓기 위해서는 네.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하. 그 부분들도 생략이 됐습니다.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요청하지도 않았고
이 검찰의 이제 부실 수사 이 부분도 짚을 수밖에 없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됐다.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이걸 왜 이렇게 증거도 다 있고 당사자 네.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제대로 안 했을까?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 아하. 당시 창원지검장 정유미. 네, 맞습니다.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항소심 과정에서는 또 제대로 검사들이 들여다 볼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희망도 있지만 좀 의심도 들고. 공익제보자의 변호인이 우리 의뢰인 유죄입니다라는 입증을 증거- 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명태균이 예, 단죄를 받게 되는 항소심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추가로 이 사건의 사이드 이펙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사실 검찰은 공익제보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별건 수사를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명태균 측이 그럴 명분이 생겼어요. 자기 무죄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떠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저를 포함한 음. 강혜경 씨 그리고 이렇게 MC 진행해 주신 앵커님까지 음. 아마 다 고소고발을 하겠죠. 허위 사실을 했겠다고. 음. 그 판을 이제 창원지법에서 깔아준 겁니다. 1심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따라서 네. 명태균 씨는 계속 주장을 펼치고 법적 대응도 그렇겠죠. 할 것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이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된다. 참 글쎄요. 이제 명태균 씨 재판, 그러니까 사실 명태균 씨 관련된 것들을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해오면서 오세훈 시장하고도 엮여 있는 것이 있어서 재판도 진행 중인데 이것도 앞으로 이제 오 시장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견 영향을 주지만 여긴 또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게 이쪽은 그 오세훈 시장에게 대납을 받은 것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리그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거를 돈을 받고 그냥 일을 한 거다. 네. 그래서 사실 오세훈 사건에서 명태균 씨가 기소가 안 됐어요. 네. 그 거기서 문제는 김한정 씨가 대납해서 문제다. 이 아에서 약간 명태균이랑 소재는 비슷하지만 구조가 살짝 다르다. 그래서 영향은 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세훈 씨가 바로 무죄가 되느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래요. 이 명태균 게이트라는 이 사안이 김건희 이제 무죄 나왔던 그 부분하고 이게 또 엮이면서 오세훈 시장 이것도 재판이 글쎄 순조롭지 않겠다라는 또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사법부의 이 문제점 결국엔 조희대 사법부 결국 많은 시민분들이 이 추위에도 조희대 탄핵해야 된다. 조희대 사법부 믿을 수 없다. 이런 주장 계속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사안을 통해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재판부의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판결을 이상하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면세점에서 90% 80% 할인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제주에서 애기들 보러 가도 문제가 되지 않고 네. 음사롱에서 삼겹살을 구워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꿔지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재판 과정을 좀 보면서 신기원을 열었다. 새로운 이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정치하는 분들, 특히 명태균 씨 이제 꿈꾸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뭐 힘을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정고승 변호사가 하셨는데 이 부분이 검찰이 그러면 수사를 더 이제 하지 않고 특검을 제2종합특검도 이제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있습니까? 제2종합특검에서 명태균을 건드릴지는 의문이에요. 제2종합특검은 대부분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으로 엮여져 있는데 사실 네. 명태균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김건희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윤석열 건은 이제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고 그 범위에서 이제 명태균과 연관된 뭐 다른 정치인들은 또 수사 범위에서 또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애매하게 종합특검에서 건드렸다가 공소기각이 나오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특검을 꾸리거나 사실 특검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로감이 있다라고 하면 네. 지금 마치 신천지나 통일교에 대해서 그 검경 합수부가 만들어져 갖고 지금 속도감 있게 치고 가는 것처럼 네. 좀 그 상설적인 기존의 수사기관을 좀 빡세게 꾸려갖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좀 파헤쳐가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이번 지선도 네. 정말 혼탁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판단이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재판부 내용을 보면은 판결 내용을 보면은 지방 선거의 경우 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서 피고인들이 모두 객관적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공천과 관련해서 구체적 현실적 대가관계를 상정하고
이 부분 금원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판시. 역으로 한다면 네.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더 높은 곳에 줄을 대십시오. 라는 가이드라인이 아니었나. 아 오히려. 예. 당선인한테 전화하는 건 괜찮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러 이제 정치인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로비스트 시장과 법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큰 그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방선거 이전까지도 굉장히 혼탁해질 거고 그 이후 공직선거법이 문제된 6개월도 엄청나게 많은 그 사법 리스크가 생길 거다라고 네.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뭐 제 SNS에도 계속 이제 글을 올리고 있고 어제도 무죄 선고 이제 풀려나면서 감사하다면서 변호인들이랑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서 강혜경 씨 입장에서는 그 모습 자체가 참 좀 보기 힘든 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장면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히 못 봤는데 전화가 와서 이제 법원 옆에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변호인단들하고 명태균 씨가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참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제가 아까 지선 앞에 두고 브로커들이 활기를 칠 거라고 하는데 네. 그 선봉장은 명태균 씨가 할 거예요. 본인이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무죄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번 창원과 경남 뭐 경북 쪽 선거에는 네. 명태균 씨가 또 이제 책사 역할 그쵸. 아니면 컨설턴트 네. 역할로 이제 맹활약하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의힘 지선을 잘 지켜봐야 된다. 그렇네요. 지금 이제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으니 그렇죠. 더 열심히 활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이준석 대표는 또 어제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김건희 이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 완결성이 떨어진다라고 자기 사실대로 이제 증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혜경 씨가 공익제보자의 자처하면 다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민주당이 그를 증언대에 세워서 사실관계와 완전히 다른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웃기는 상황이라 생각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적었습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는 공표와 비공표가 있고 공표 여론조사에는 돈을 안 줘서 문제가 아니라 제3자가 돈을 주면 큰일 나는 구조고 비공표 여론조사는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자기는 이제 주장해 왔는데 이런 논리적인 판단을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 참 잘 섞죠. 네. 비공표 조사를 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몰래 밖으로 돌리니까 문제인 거고 그렇죠. 그 밖으로 돌리는 영향력을 밖으로 돌려서 영향력을 끼치려니까 문제고 그건 불법이에요. 그렇게 영향력이 생기니까 비공표 조사를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 이거를 누가 비공표 조사 혼자 하고서 집에서 혼자 보고 아이 신나 하는 걸 누가 문제 삼습니까? 그거를 밖으로 돌리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 이거를 빼버리고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이고 그것도 세비 반띵 이른바 이거는 보좌관을 정식으로 고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보상해준 케이스였을 뿐이다. 이런 또 이준석 대표의 분석도 들어있는데 이 본인 말대로라고 하면 재력가분들은 현금으로 보좌관을 정식 고용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을 해갖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뭐 5만 명짜리 도시라고 하면 네. 그 100만 원씩 쫙 꼽아드린 다음에 현금으로 보좌관으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다 문제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준석 씨의 정치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홍매화를 같이 심었던 이준석, 뭐 천하람 두 의원의 모습도 떠오르고 그런데 결국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이번 사안에 있어서 이제 명태균 씨 손을 들어준 이 재판에 있어서 이거 당연한 결과다 이런 또 판단을 하고 있군요. 자,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라는 게 또 전문가시니까 비공표 여론조사라는 것도 이게 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준석 대표는 주장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 그렇죠. 또 어떻게 쓰여 왔느냐, 어떤 효과를 줬느냐 이거는 전문가수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네, 다 불법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비공표가 이제 의뢰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되면서 그게 공표 조사가 되기 때문에 네. 비공표는 절대 공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표 조사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게 공표 비공표 전에 조사죠. 네 공표 전에 이게 유출이 되면은 이게 또 공표 조사로
그 유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처벌이 돼야 되는 대상자들이 맞습니다. 이준석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는 네. 자기가 의뢰하지도 않았는 공표 조사에 대해서 미리 받아봤다는 거거든요. 그럼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찐 실의뢰자이거나 네. 아니면 뭐 그거를 미리 받아보는 데에 다른 대가가 있었거나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섞어서 공표조사는 뭐 열심히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되고 비공표는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야라는 식의 이준석 씨 화법을 쓰는데 누가 공표조사 하지 말랐습니까? 그거 미리 받아보지 말라고요. 본인이 의뢰자가 아닌데 본인이 유튜브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내리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야. 예. 그리고 다음날 이준석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공표 여론조사가 됐습니다. 나왔죠. 네네. 그리고 비공표 여론조사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이기는 조사 만들어 오라고. 그 녹음 있잖아요. 뭔 주장이에요. 객관적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네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장과 또 이제 목소리가 난무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많이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혜경 씨 특히.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있을 거라 항소심에서라도 이게 진실되게 네 바로 잡히기를 희망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씨 재판도 있습니다. 그 제가 김건희 씨 재판에서는 이제 뭐 전문 증거라 해서 제대로 제가 증언을 못했지만은 명태균 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원이 아니라 명태균 씨한테 직접 들었던 그런 사실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 그 윤석열 씨, 명태균 씨 재판에서부터 정확하게 바로 잡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아마 저희가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서 경찰서 네. 좀 많이 자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거. 참.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김건희 선고부터 해가지고 힘이 좀 빠지게 되는 선고가 이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강혜경 씨는 일상으로 저도 이제 변호사업이나 방송 쪽에서 그냥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안심하고 다른 길을 좀 찾고 있었는데 네. 네. 어쩔 수 없이 저희를 계속 그 전장에 놔두는 판결이었다. 음. 이제 평화로운 삶을 다시 또 뒤로 좀 하고 또 다시 한번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싸울 수밖에 없는 판이 됐다라는 거. 자, 우리 카리스마님께서 강혜경님 우리는 알아요 힘내세요라는 댓글 주고 계시고요. 김은숙님이 사법부 개혁이 절실합니다. 강혜경 씨는 허탈할 것 같아요. 힘내세요. 이런 댓글도 있고. 그리고 왜 사법부가 이렇게 돼 있냐? 사법부 조희대 사법부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좀 올라오고 있고. 나다님은 법을 바꿔야 된다. 판사들 비리에 한정만 하더라도 조사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김영숙님은 정말 우라통 터지네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김민미님은 밥하면서 듣는데 정구승 변호사 깊은 빡침이 느껴진다 이런 댓글까지 달아주고 계십니다. 하하 참 글쎄요. 제가 방송을 그래도 조금 많이 이제 배워가면서 네. 한 번도 이제 비속어를 쓰거나 그렇게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어제 밤 방송에서 한번 제가 아, 참지 못하고 한번 드렸어요. 사자우로 터뜨리다가 네. 삐 처리가 되는 불상사가 생길 정도로 최대한 꾹꾹 눌러서 네. 이거를 서면으로 좀 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루라님도 강혜경 힘내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셨고요. 팅커벨님이 분노합니다 힘내세요. 미니아님 기운 빠졌지만 다시 힘내서 끝까지 갑시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자 강혜경 씨가 뭐 그동안도 참 어려운 힘든 시간을 겪고 오셨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응원하신 분들이 많고 같이 하겠다 힘내라라는 분도 많으시니까 또 이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시민분들을 믿고 또 힘을 내야 될 거고 정구승 변호사도 또 열심히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또 시간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씨. 지금 그 명태균 씨 측에서 강혜경은 계속 거짓말하고 있어. 이 거짓말에 뭐 민주당이 놀아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끝까지 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끝까지 힘내겠다. 어느 바보가 자기가 유죄라고 자백하는 거짓말을 합니까? 예, 뭐 좀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걸 하되 이제 좀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개혁을 해야 되는 입법이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좀 나이브한 생각으로 이미 샴페인을 터트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생각보다 어떠한 것도 청산이 되지 않았다. 대통령 한 분만 바뀌었을 뿐이다. 네. 지금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늦어지는 거에 대한 피해자가 딱 저희 둘이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유탄 그리고 고소고발 이런 거 저희가 다 몸으로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자리를 받습니까? 대통령 설 선물이라도 받습니까? 아무것도 못 받아요. 저희 진짜 어떻게 보면 공익적인 활동으로 여기까지 온 건데 네. 좀 당에서든 뭐 어디서든 조금 다른 이야기보다는 이런 개혁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또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